한 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세리론입니다. 네, 언급했듯이, 이세리론은 이세리라는 저라는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일 뿐이고, 그래도 저번보다 좀 더 간략하고 확실하게, 이세리론을 설명해 볼까 하기 때문에 저번 영상보다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세리론에서는 쾌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그 전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쾌락의 왼쪽에 보면 존재라고 딱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전히 쾌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제가 쾌락을 설명할 때 그 심장의 동반결절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동반결절에서 전기 신호가 딱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그걸 쾌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지만, 그때도 설명했듯이 동반결절 이전에 전기 신호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은 지금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이 뛸 수 있게 전기를 뭔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전기 신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동반결절 이전에 우리가 지금 관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존재라고 적어놔 봤어요. 근데 이게 존재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뭘 설명하려면 언어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칭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진짜로는 이걸 지칭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존재가 적힌 이 영역은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식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그걸 우리가 말을 하고 뭐라고 하면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근데 우린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진짜 뜻은 아예 우리가 범접 불가능한 어떤 영역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전기 신호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눈에 전기 신호로 나타나는 거긴데 저는 그래서 동반결절을 쾌락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신체의 다른 장기도 중요한데요. 심장이 자발적으로 뛰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대요. 아무리 심장 기계를 돌려도 그것도 심장이 뛰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일단은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그 전기 동력원이 있어야 이게 심장의 기능이 제일 잘 못하면 이제 기계를 대가지고 피를 돌리는 거고 또 미세한 어떤 자극이 있어야 그 자극을 키워서 심장을 좀 더 잘 뛰게 하는 그 정도만 지금 있는 거지 심장의 그 동반결절에서 나오는 그 전기신호 자체를 생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가 자꾸 우리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전기신호를 내고 있죠. 저는 그게 어떤 우리 그러니까 그 전기신호가 쾌락이라면 그 이전에 그 쾌락으로 나타나게 하는 어떤 무엇이 저는 인식 불가능한 영역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존재 영역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쾌락이란 존재의 관계를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딱 해놨잖아요. 일치가 결코 되지 않을 거다. 일치가 되지 않을 거다. 근데 관계는 있다. 그 관계는 바로 이 그래프와 같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근선이 x, y축 결코 닿지는 않잖아요. 가장 가까이는 가지만.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간 게 저는 쾌락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림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쾌락이 불가능에 걸쳐져 있다고 보는 거는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지 이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게 되면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쾌락은 가능의 영역이지 근데 불가능에 가장 가까운 무엇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쾌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뭐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이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막 우리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각이나 언어적으로 체험하는 것들, 정신적 자극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지 가능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의 상위에 저는 쾌락 구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존재가 이게 불가능한 이 영역의 존재가 뭔가 영향을 끼치는 증거로서 쾌락이 나타난다면 이 쾌락은 이것도 물질인 거잖아요. 이 쾌락은 존재에 가장 가까울 뿐이지 이제 멀수록 이렇게 다변화가 되는 거예요. 존재에서 뭔가 먼 물질일수록. 그래서 이거는 이것들의 상위에는 쾌락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그 원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쾌락 구조의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 느끼는 그 쾌락 구조랑 슬플 때는 그 쾌락 구조가 없는 것 같잖아요. 생각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슬픈데 행복함을 느낀다고? 근데 은밀하게 느끼는 쾌락 구조가 상위에 있다라고 저는 이세리론에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쾌락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쾌락과 이런 나의 현실과의 어떤 관계, 은밀하게 즐기는 그 쾌락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들고 왔거든요. 양자역학에서 뭐 입자냐 파동이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자가 행복으로 드러나는 거고 뭐 이해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면 파동은 슬픔이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쾌락이. 이거 와닿으세요? 그래서 약간 쾌락 자체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되는 거긴 한데 약간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확정하기 어렵게 나타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간단히 하자면 행복, 슬픔, 이해되지 않는 행동, 통제되지 않는 행동 그 모든 것의 상위 구조가 있고 그건 쾌락이고 그 쾌락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의 영역에 가장 가까운 불가능한 영역에 가장 가까운 어떤 인식 부분이다. 그런 쾌락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